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리퍼입니다. 리뷰의 요정이고요. 이제 유튜버 캐슬이라는 컨텐츠 1화 오늘 좀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유튜버 캐슬이라는 컨텐츠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보자면, 이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하시거나 영상 제작을 하시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유튜버가 베이스겠죠.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는 유지할 수 있으면서 좀 약간 가격대도 뭐 너무 저렴하진 않지만 뭐 좀 괜찮은, 그리고 굉장히 고퀄리티, 좀 약간 가성비 제품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컨텐츠 시리즈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그 제품은 뭐냐면요, 바로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를 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ud, they counted us out. Now we standing on the planet. 소니의 제품이고요. 이게 초지향성 마이크입니다. 초지향성 샷건 마이크. 제품명이고요. 이 초지향성 샷건 마이크 이 제품을 알아보기 전에 그냥 앞에 붙은 그 어려운 말, 초지향성 샷건 마이크가 뭔지 좀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걸 모르면 이거 백날 설명해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초지향성은 지향하는 방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마치 총처럼 제가 이렇게 총구의 방향이 이제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잖아요. 이 방향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수음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즉 마이크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 이외의 소리는 수음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보통 영화 촬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많이 찍어봤지만 그럴 때마다 현장에서 분명 저런 지향성 샷건 마이크를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영화 현장 메이킹 필름 같은 것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왜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막 이런 거 막 막대기 들고 이렇게 서 계시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끝부분에 지향성 마이크가 달려 있는 거고요. 뭐 그게 이제 카메라에 달려 있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품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은 ECM-CG60입니다. 가격은 현재 이제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299,900원에 구매할 수가 있어서 다소 가격대는 있습니다. 뭐 돈 가격대에 뭐 로데 마이크도 있고요. 뭐 굉장히 제나이저도 있고 굉장히 좀 유수의, 좀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소니도 음향으로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약간 뿌리가 굵지만 제나이저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기업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가격이 높기만 한 건 아니에요. 지향성 마이크로서 주파수를 40Hz부터 20,000Hz까지 수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뒷부분에 가서 이 범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을 사러 가셨을 때 막 그 제품 막 온라인 그 스토어 정보란에 보면은 막 몇만 헤르츠까지 되고 막 숫자가 크니까 엄청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페이크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청 주파수라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음역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간이 있는 거죠. 마치 가시광선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거는 20Hz부터 20,000Hz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물론 20Hz 음역대, 20배에서 40Hz 이하의 것들은 못 들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웬만하면 다 수음을 한다 라는 그런 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야 그러면은 주파수 소실돼서 안 좋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어요. 제 뒷부분에서도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가격대에 지향성 마이크를 구매를 했는데 40Hz부터 20,000Hz까지 웬만한 가청 주파수를 다 수음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균 이상입니다. 보통 20,000Hz까지 지원을 하지 않고요. 보통 18,000Hz까지 또는 14,000Hz까지, 15,000Hz까지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고음역대를 담음으로 인해서 그게 어떤 점이 장점이 있냐면은 더욱더 선명한 소리를
수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니즈마다 달라요. 뭐 그 마이크에 대해서는 좀 더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야 돼서 마이크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AAA 타입 건전지를 이용을 해야 돼서 전원을 따로 공급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구매하지 않으시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얘는 전원 버튼이 있어서 전원을 키지 않으면 수음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장점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2019년 2월경에 구매를 했어요. 2019년 2월. 그러니까 제가 알파 6500을 셋업을 맞췄을 그런 시즌쯤에 산 거죠.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 언제 샀는지.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다른 걸 다 떠나서 가장 좋았던 게 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배터리였습니다. 이거 만든 소니에서는 뭐 몇만 시간, 몇천 시간 쓸 수 있고 막 1000시간 쓸 수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 소용 없고요. 2019년부터 사용을 하면서 배터리가 다 소모가 완전히 방전이 돼서 교체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원활하게 그냥 유지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배터리를 갈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배터리를 갈아주고 있어서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오류는 없었는데 그만큼 1년 동안 그냥 마음껏 사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켜놓고 그냥 이 상태로 놔두는 상태도 지금도 전원 ON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만 바꿔주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뭐 한번 교체를 해놓으시면 거의 1년은 뭐 교체하실 일이 없지 않을까. 물론 사용의 환경마다도 다르고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도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상의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트리플 A 건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 점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예비 유튜버 또는 뭐 현업 유튜버 분들한테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이유는 매우 뛰어난 수음력 그리고 휴대성입니다. 일단 지향성 마이크의 특성을 정말 그냥 그대로 정말 그 본질을 근본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마이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초지향성이면은 진짜 그냥 지향하는 방향 외에는 수음이 잘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자, 레디 액션 했어요. 저는 이제 이 앞에 있는 사운드를 녹음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촬영자의 숨소리가 들어간다든가 이러면은 이거 그때부터 진짜 약간 문제 심각해지거든요. 서로 약간 사이 서먹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편집자랑 촬영자랑 사이 서먹해집니다. 그대의 숨소리를 편집하는 내내 들어야 되거든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들들을 많이 찍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됐습니다. 그리고 휴대성이 정말 엄청났던 것 같아요. 일단 슬림한 마이크 디자인. 그러니까 이게 무게는 약간 아주 약간 무게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무겁다라고 한다면 근손실이 아니라 그냥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도 무거운 건 아니고 그냥 굉장히 여행 다닐 때 굉장히 편한 게 이거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이렇게 클립을 열면은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들고 다니면 됩니다. 네, 꼭 이렇게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다 분리해서 들고 다니면 됩니다. 어우, 털 엄청 날린다. 마이크 부분에 로우 컷 기능이 있습니다. 전원 온오프가 있어서, 그러니까 로우 컷 전원 온오프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이제 사용할 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 개인적으로 로우 컷은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로우 컷은 후보정 작업에서 하는 것이 솔직히 낫습니다. 그러니까 후반 작업에서 이제 특정 주파수를 뭐 줄여준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낫지, 애초에 잘라내버린 상태로 해버리면은 유연성이 많이 낮아져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저음을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가지고 로우 컷을 좀 잘 안 쓰는 편인데 물론 이것도 취향 차이인 점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3.5mm 찍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러리스 DSLR에 다 호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카메라에도 부담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장 레코더를 사용하더라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시네마틱한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었던 거는 이제 밑에 이제 그 슈 부분에 마운트 부분에 이제 이렇게 4분의 1인치 나사홀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얘가 진짜 이런 미니 삼각대나 이런 데 거치해놓고 하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뭐 연결을 해서 봉 같은 거 이렇게 연결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셀카봉 같은 거 연결해서 쭉 늘려서 하면은 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붐마이크 영화 찍는 게 그냥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제품이 상당히 디테일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케이블 때문이죠. 케이블이 정말 부드러워요. 진짜 약간 정말 잘 익은 면발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물론 제가 지금 막 하도 이걸 이렇게 꽂아놔가지고 약간 휘어있는 건데
애초에 제품 받아보시면 굉장히 이 제품의 퀄리티가 좋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끝부분 요런 부분들도 상당히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끊어지지 않게 단선에 충분히 대비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사용을 하면서 마이크를 떨군 적도 많고 그런 적도 많은데 뭐 단선이 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다음은 단점입니다. 저는 솔직히 좀 약간 당황스러운 경험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 2월에 구매를 하고 5월에 AS 센터를 갔습니다. 굉장히 이제 스펙타클한 어떤 기염을 토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이 사유는 제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오늘도 막 촬영 열심히 해야지 막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조여도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이 슈에 고정이 안 돼. 그래가지고 약간 좀 더 조여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두둑 바로 뇌절이 와버렸죠. 내부에 있는 핫슈가 다 비틀어졌습니다. 이제 서비스 센터 갔습니다. 갔더니 일단 고객 과실이니 청구하겠다. 내 과실은 맞아요. 제 과실은 맞습니다. 제가 사용하다가 박살냈으니까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이 제품 가격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299,900원, 300,000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고장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요거 교체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1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거 전체가 30만원인데 이게 10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원가는 어떻게 책정되는? 이게 약간 미친 것 같아. 10만원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10만원을 냈죠. 그랬더니 전 이거를 교체를 해주는 줄 알았어요. 요것만 교체를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마이크를 뺀 이 부분, 이걸 그냥 새 걸 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10만원을 뜯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매번 소니 수리 맡길 때마다 좀 약간 오바 싼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솔직히 좀 있어요. 제가 알파7 M3 같은 경우에 노출 다이얼이 갈렸습니다 한번. 그래가지고 그거를 교체를 받으려고 물어봤어요. 얼마냐 그랬더니 다이얼 요거 바꾸는데 4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럼 외부 하우징 바꾸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가격이 장난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게 소니의 가격 체계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돼. 애초에 제품도 더럽게 비싸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러한 행태가 카메라 업계에서 계속 도태되는 이유가 아닐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게 솔직히 가격이 현실적이었어 막. 카메라 같은 것도 현실적이었어 막.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땐 죽을 일이 없어. 카메라 시장에서 죽을 일이 없어. 괜히 프리미엄 마케팅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격 올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용해보니 항상 약간의 노이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파 간섭음은 아니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전파 간섭음은 지하철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생깁니다. 화이트 노이즈가 다소 증폭돼서 들렸습니다. 이 마이크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선 마이크들의 다 공통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게 사실은 제품의 문제라고 보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이 제품을 카메라 한 대에서만 써본 게 아니잖아요. 다 써봤는데 다 그래. 근데 다른 마이크 끼면 또 안 그럴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제품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좀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총평입니다. 개인적으로 소니가 이제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제 기이한 비용 책정, 그걸 제외한다면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물론 이제 사실 299,000원? 그래요. 솔직히 저는 이거 299,000원 아니라고 다 생각했었어요. 왜냐면은 기껏해야 난 18만원 정도라고 생각했거든. 지하철이나 뭐 이런 어떤 전파 간섭이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은 지하철이랑 버스 정류장이랑 여의도는 전체가 다 전파 간섭이 있습니다. 여의도는 전체가 다. 이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고요.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로드의 비디오 마이크 고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접어야 될 정도예요. 배보다 훨씬 낫고, 얘는 뭐 전파 간섭은 들리더라도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들리진 않지만 꼭 항상 체크는 해보세요. 그리고 유튜버 분들이 밖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 외에 촬영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이걸로도 예전에 ASMR도 찍었었거든요. 충분히 ASMR도 수음이 가능하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환경에서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홈가에서 299,000원이지 만약에 매장 방문을 하시면 아마 할인을 하던가 해서 24만 얼마인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 꼭 참고를 하시고 매장에서 구매를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더 저렴하게 좀 약간 네이버나 이런 데서
한 번씩 꼭 찾아보시고, 이런 전자제품만 많이 알아볼수록 내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조금 참고를 해보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